이 사진을 아는가? 이 사진은 1970년 경부고속도로 준공 당시 사진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준공 소식을 듣자 기뻐하며 개통식에서 샴페인을 뿌렸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작 고속도로일 뿐인데 왜 이거 하나 개통했다고 기뻐하는지 이해가 안 갈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기뻐한 이유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화물 운송 측면에서 부산항에서 들어온 물류를 더 빠르게 수송하며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실제로도 경부고속도로 준공 이후 경제가 발전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국토의 대동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나라를 하나의 생명체로 비유하면 물류 운송은 혈관을 타고 혈액이 흐르는 것과 같다. 어떤 나라든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교역로를 확보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로마도, 오스만 제국도 모두 교역로를 장악한 결과 성장했으며, 근대에 들어서 세계의 3분의 1을 장악한 대영 제국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이전 제국들의 경우 육로를 기반으로 한 교역로였다는 것에 비해 영국은 증기기관의 발전과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배를 통한 해상 교역로가 중심이었다. 육로와 달리 바닷길은 거대한 선박으로 실어 나를 수 있으며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양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장거리 운송에 훨씬 더 적합했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나라들은 해상 교역로, 그러니까 시레인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생명줄이 되었다. 그래서 1차 대전 때는 독일이 영국에게 도전했고, 2차 대전 때는 대서양에서는 유보트가, 태평양에서는 일본 해군이 이 시레인을 확보하기 위해 연합국에게 도전했다. 결국 기존 시레인을 빼앗기 위한 추축국과 지키기 위한 연합국 사이의 대해전은 필연적이었고, 이 대해전에서 승리한 나라 미국은 오늘날의 최강국으로 군림하고 있다. 이 내용은 EBS 강연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에서 출연한 폴 케네디 교수의 대해전 최강국의 탄생의 내용 일부를 참고한 내용이다. 1939년부터 45년 사이에 벌어진 굵직굵직한 해전을 중심으로 세력의 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세심하게 설명했으니 역사를 좋아하는 구독자들은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렇다면 이유가 궁금해질 거다. 과연 미국의 해양 전략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그리고 한국 해군에게 주는 전략적 함의는 과연 무엇일까? 2차 세계대전 이후 대영 제국은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국력이 쇠퇴하고, 미국은 태평양 너머의 일본과 대서양 너머의 독일을 굴복시키면서 전세계 시레인을 손에 넣는다. 앞서 말했듯 배를 통한 물류 수송은 다른 운송수단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송량과 거리 대비 저렴한 비용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화된 대부분의 국가들은 항구를 통한 물류 수출입이 기본이며, 한국의 경우 99.7% 사실상 모든 물류가 배를 통해 이동한다. 즉 시레인은 생명줄과 같다. 이런 시레인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했다. 첫째로 적대국 경제를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장 효율적인 운송수단을 제재함으로써 수틀리면 시레인을 차단하여 말려 죽이는 게 가능하다. 둘째로 동맹국들에게는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시레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 미국과 동맹국은 미국이 시레인을 보장한다는 의미이기에 굳이 먼 공해까지 군함을 파병하지 않아도 전 세계에 자신들의 상품을 내다 팔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 오늘날 한국이나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수출 지향적인 국가들은 원자재를 수입받아 값비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들어 부를 축적했는데 미국이 안정적인 시레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전세계의 시레인을 확보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패권국이 된 건 아니다. 확보를 했다고 해도 지키지 못한다면 2차 세계대전과 같은 대해전이 기다릴 뿐이다. 그래서 미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해군을 가지고 있으며 전세계 바다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강한 수준이 아니라 전세계 주요 국가들의 해군력을 합쳐도 미국보다 떨어지니 어나더 레벨이라고 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만약 적대국이 시레인을 위협하기 위해서 대항으로 나온다면 항공모함을 위시한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괴멸할 수 있다는 소리이다. 그래서 미국은 압도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개별 전투를 통해 적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타격함으로써 적의 전투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이를 대항 소모 전략이라고 한다. 이 전략은 태평양 전쟁 때 실제로 사용한 전략이다. 미국은 가뜩이나 떨어지는 일본의 국력을 블랙홀 마냥 소모시켰고 일본을 굴복시켰다. 이 전략은 지금도 유효하며 전투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대국 해군이 대항에 나오면 감시 및 추적을 하며
지속적으로 적의 전력을 깎아먹고 있다. 미소 냉전 시절 소련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출항하면 출항하는 순간부터 미군은 모든 감시 자산을 동원해 소련의 잠수함을 추적했다는 건 유명한 일이다. 하지만 소련이 망하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해양 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받는다. 앞서 말했듯 미국은 대양 소모 전략이 기본 전략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양 소모 전략은 중국을 상대로는 빛바랜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서 대양이란 지상 플랫폼의 지원이 닿지 않는 바다를 말하는 것으로 적어도 필리핀의 정도의 바다이다. 문제는 중국의 급부상으로 대만과 한반도의 위협이 고조화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무역로는 대만 해협 사이를 지난다는 점이다. 특히 대만의 경우 TSMC 등의 최첨단 반도체 기업이 있으며 중국이 이곳에 눈독을 들이다 보니 미국은 대만을 지키기 위해 대양이 아닌 연안에서도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했다. 문제는 중국이 일본보다 체급이 큰 나라이고 GDP 또한 미국과 비등할 정도로 성장한 나라라는 점이다. 중국도 미국만큼 소모 전략에 대응할 국력이 되기에 기존 전략은 효과 대비 성과가 떨어진다. 게다가 미 해군이 중국 해군과 맞닥뜨리게 된다면 대만 주변 바다에서 맞닥뜨릴 건데 이곳은 중국이 주장하는 제1도련선 내의 영역이며 연안이라는 점인 것도 문제다. 대양은 말 그대로 거대한 바다라 기본적으로 망망대해이다. 적이 교전한다고 가정해보면 먼저 레이더로 적이 어디 있는지 탐색한다. 망망대해에서는 자신을 제외한 레이더상에 잡히는 게 얼마 없기에 적을 금방 식별할 수 있다. 그래서 대양에서는 적을 먼저 발견하고 공격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 반면 연안에는 날아다니는 새, 섬이나 지형으로 인한 음영지역 등등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방어하는 쪽이 훨씬 유리하다. 게다가 지상에는 지대한 미사일과 공군 전술기 등 대양보다 훨씬 더 다양한 위협이 존재한다. 이걸 알기 때문에 중국은 A2AD라고 불리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구사하는 중이며 미 해군이 제1도련선 내로 진입한다면 지상 및 공중 플랫폼에서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미 해군의 진입을 막아내려고 하는 중이다. 미국도 중국의 접근 거부 전략을 파악하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그 결과 등장한 게 바로 해양 기동 전략이다. 망치와 모루 전술은 누구나 다 한 번쯤 들어봤을 전략일 거다. 전방에서 적을 저지하는 동안 나머지 병력은 우회하여 측후방을 타격하는 포위 선멸 전술이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포위 선멸의 기초가 되는 전술인데 해양 기동전은 적의 연안에서 기동전을 통해 적의 본토까지 전력을 투사한다는 개념이며 이를 위해 자신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해양 통제를 달성해야 한다. 그런데 연안에서는 공격보다 방어가 더 유리한데 어떻게 적의 본토까지 전력을 투사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분산된 치명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지금까지 미 해군은 항공모함 중심의 전술에 묶여 있으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항공모함을 운영하기 위해 미 해군 함대 전체가 항공모함에게 묶여서 독자적인 작전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적 입장에서는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움직이니 그룹 중 일부만 찾는다면 항공모함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분산된 치명성은 항공모함을 호위하던 구축함 및 잠수함 등을 수상작전 그룹으로 나누고 병력을 분산하여 적군이 미군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적 입장에서는 마치 여러 함대가 여러 해역에 있는 것 같은 거라서 과연 어디에 항공모함 및 핵심 자산이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게 되며 말 그대로 분산된 치명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밀리터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함대를 쪼개서 항공모함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숨긴다는 개념은 알겠어. 그럼 만약에 항공모함의 위치가 발각되면 항공모함 호위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말이다. 이 같은 분산된 치명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우수한 전투체계와 강화된 공격 능력을 갖춘 전투함을 이용하여 공세적 치명성을 극대화한다. 예나 지금이나 레이더 화면상의 점은 표적의 위치와 방위를 알려줄 뿐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때문에 항공모함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정찰 자산을 날려 이 해역에 항공모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찰 자산이 접근하기 전에 정찰 자산을 파괴해버리면 되는 일이었다. 오늘날 최신 이지스 구축함들은 항공기, 드론, 미사일 등 각종 대공 표적을 요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잠수함 탐지 능력도 뛰어나다. 게다가 레이더 기술의 발전으로 개별 함정의 탐지 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호위를 위한 함정 간 이격거리가 더 멀어져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했다.
둘째, 전력의 분산으로 인한 취약점을 보완하여 전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의 조합을 함정에 제공하는 것이다. 최신 이지스 구축함들이 아무리 질적 향상을 이루었다고 해도 다굴에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집중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다. 이를 위해 함정과 네트워킹 능력을 강화해 전투력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이 연구 중이며 거의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미 해군은 F-35의 레이더로 적의 탄도탄, 유무인기를 탐지하면 데이터 링크를 통해 해상에 배치된 이지스함에 전달한다. 그 뒤 공격 제안을 받은 이지스함은 SM-6를 발사하여 공격 목표를 격파한다. 이를 합동 교전 능력이라고 하며 기존 이지스함들의 레이더들은 지구 공률의 한계로 멀리서 다가오는 적어도 표적을 잡아내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극복한 기술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무인 플랫폼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아군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내륙 가까이 더 위험한 지역에 무인기를 투입해 정찰이나 타격 등을 수행하는 작정도 구상 중이다. 현재 중국은 국력을 군사력으로 전환해 미국 중심의 시레인을 거부하고 서태평양까지 본인들의 세력권으로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한편 미 해군이 소모전에서 기동전으로 전략 수정을 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대양으로 진출해 자신들을 위협할 세력이 없다는 자신감과 동시에 중국의 성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까지 중국이 미국을 건드릴 만한 군사력은 없지만 그 칼끝을 미국이 아닌 일본이나 한국에게 돌려 끊임없이 주변 정세를 흔들고 있는 중이다. 냉정하게 봤을 때 미국의 도움 없이 한국과 일본 어느 나라도 독자적으로 중국의 팽창과 군사력을 막는 건 불가능하다. 점점 불안해지는 지역 안보에서 대한민국 해군은 어떻게 해양 안보를 지켜내야 할까? 한국은 분단으로 인해 사실상 섬나라며 해양 국가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동안 남북의 극단적 대치라는 냉전적 특수성으로 인해 해양 전략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았다. 그동안 한미 동맹 체제에 기초하여 북한 위협 중심의 연안해군으로서의 역할에 다소 만족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기존 연안해군에서 만족하지 않고 대양지향적인 해군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 유사시 적을 연안에서 방어하는 게 아닌 대양에서 방어해야 하며 한미연합을 한반도 내에서 뿐만이 아닌 대양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아예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신형 호위함 사업이나 KDDX, KDX-3 배치2 등 현재 해군은 전투 함정 첨단화에 사활을 걸고 준비 중이며 국내 통신사와 함께 군에서 사용할 5G 네트워크와 보안 등을 연구하는 중이다. 비대칭 전력으로 잠수함도 건조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해상 한미일 연합훈련 등을 수행해 해양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21세기는 해양의 시대이며 따라서 해양은 국가 발전에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 분명하다. 새로운 해양 전략하에서 한국 해군의 전략 및 역량 강화는 해양 국가로서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나아가 지역 안정 및 세계 평화에 공헌할 것이다.